KDBS 보이는 라디오 추석맞이 특집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저는 오늘 추석맞이 특집 방송 진행을 맡은 정서윤입니다. 개강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음 주 황금 같은 휴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설렘 뿜뿜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다음 주가 기다려지고 설레기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인데요. 올해는 유난히 더위가 길게 이어져 가을이 찾아왔음에도 아직 그 열기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챙기며 명절을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추석을 맞아 조금 더 넉넉하고 풍요로운 마음으로 지낸다면 더위도 조금은 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운 날씨에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시원한 바람처럼 마음을 달래줄 수 있기를 바라며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 어디 떴나 동산 위에 떴지. 네, 달달 무슨 달 듣고 오셨습니다. 추석 특집 방송인 만큼 한번 추석과 관련된 노래를 선곡해 봤는데 어떠셨나요? 갑자기 스튜디오에 추석 느낌이 물씬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방송 전 하고 여러분들께 받은 사연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이번엔 추석 연휴 동안 어떻게 시간을 보낼 건지 사연들을 받아봤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정책대학의 2, 3학번 남자입니다. 친척들과 속초 여행을 갈 예정인데 오랜만에 큰 차를 렌트해서 가는 여행이라 무척 기대가 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여행 안전하고 즐겁게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저도 속초 여행을 두세 번 갔다 왔었는데 갈 때마다 매번 날씨가 좋지 않아 그 속초에 있는 대관람차 있잖아요. 그 속초 아이를 번번이 타지 못한 안타까운 경험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저는 날씨로 타진 못한 속초 아이를 한번 타보시고 후기는 유튜브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사회학과 22학번 여자입니다. 저는 추석 연휴 동안 조치원에 있을 예정입니다. 아빠는 해외 출장, 남동생은 군대. 그래서 엄마는 저보고 그냥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본가가 멀어서 자주 못 가는데 너무 서운합니다. 추석에 조치원에 짱 박혀서 넷플릭스 좀 보다가 드럼 치며 하루 종일 잠만 잘 것 같습니다. 추석에 조치원에 계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재미난 콘텐츠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추석 연휴 동안 조치원에 있으셔야 한다니 사연자분 화이팅입니다. 네, 지금 두 번째 사연자분께 추천해주고 싶은 콘텐츠가 있다면 저희 고려대학교 세종방송국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저희 방송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드라마 도깨비를 정주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드라마 도깨비 작가인 김은숙 작가는 운명은 신이 정하는 게 아니라 단지 신이 던지는 질문일 뿐 유기적인 철학 속의 유동적인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심오하고도 깊은 또 많은 생각을 해보게끔 하는 드라마 도깨비를 아까 사연자분이 사회학과 학생이라고 하셨으니 잘 고찰해 보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학부 이사학번 남자입니다. 여자친구를 생각하며 사연 보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 된 것을 계기로 알게 돼 좋아하게 됐습니다. 용모가 예쁘고 공부를 시작으로 무엇이든 꼼꼼하게 또 성실히 임하는 여자친구의 모습이 당시 불성실하고 게으르게 생활하던 저에겐 무척이나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치 절벽 위의 꽃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말 한 번 못하고 반이 바뀌었고 서로 다른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그렇게 그 뒤로는 아무 접점 없이 저의 첫사랑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군대에 가서도 특히 불침번 그리고 당직 근무를 서면서 중학교 때 고백하지 않았던 게 너무 후회스러웠고 앞으로의 인생에선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아 계속 잊혀지지 않던 여자친구에게 제가 먼저 용기 내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귀게 됐는데요. 이번 추석엔 그런 첫사랑인 제 여자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번 사연은 거의 저희 방송을 통해 고백하시려고 작정하고 사연자분께서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 학우 여러분들의 부러움을 사고자 사연 보내신 건 아니시겠죠? 네. 여자친구분과 알콩달콩하게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사연자분은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그럼 사연자분이 신청한 츠키의 만찬가 듣고 오겠습니다.君を泣かすからだから一緒にはいれないな君を泣かすから早く忘れてほしいんだ人間だからねたまには違うものも食べたいね君を泣かすからそう君を泣かすからでも味気ないんだよね会いたくなんだよね君以外会いたくないんだよねなんて勝手だね大体曖昧なんだよね愛の存在証明なんて君が教えてくれないか何十回の夜を過ごしたって得られるような愛知ってるを並べてみて何十回の夜を過ごしたって得られるような最高のフルコースをちょうだい君を泣かすからきっと一生は無理だよね君を泣かすから胸がとても痛くなんだ人間だからねたまに分かり合えなくなって君を泣かすからまた君を泣かすからでも自信がないんだよね変わりたくないんだよね君以外会いたくないんだよねなんて勝手だね大体曖昧だったよね愛の存在証明なんて君がそこにいるのにね何百回の夜を過ごしたって得られるような愛知ってるを並べてみて何百回の夜を過ごしたって得られるような最高のフルコースをちょうだい離れないでそばにいてくれたのは結局君一
네, 치키의 만찬가 듣고 오셨습니다. 사연자분께서 이 곡을 선정한 이유가 가수 치키가 중학생이기 때문이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여자친구분과 사연자분이 중학교 시절에 만나 이 곡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사회학과 2, 3학번 남자입니다. 저는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짧게만 본가에 방문하고 다시 조치원에 남아 과제들과 주식 공부를 하며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주식 공부를 하며 연휴를 보낸다는 게 뭔가 범상치 않은 학우분인 것 같은데요. 한번 저희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사회학과에 재학 중인 2, 3학번 방시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시우님께 궁금한 것들이 몇 가지 좀 있는데요. 먼저 주식 공부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요즘 젊은 층에선 재테크에 많은 관심이 쏠리면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은데요. 주식 분석에는 크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 분석이란 쉽게 말해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분석법이고, 기술적 분석이란 주식 차트를 보고 투자하는 분석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분석법이 함께 이루어져야 안정적인 매매를 하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에 있어서 좋은 종목과 나쁜 종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수익을 본다면 좋은 종목일 것이고 내가 손해를 본다면 나쁜 종목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따로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이때 주목할 포인트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고점에 매수하여 주가가 하락한다면 나쁜 종목이 될 것이고, 저점에 매수하여 주가가 상승한다면 좋은 종목이 된다는 겁니다. 1980년대에 주식 투자 관련 책을 냈던 윌리엄 앵은 초승달은 저평가를, 보름달은 주가의 고평가를 유발하므로 초승달일 때 사서 보름달일 때 팔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정말 좋은 종목일지라도 보름달일 때 사서 초승달일 때 팔면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따라서 주식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유념하여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함께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소소한 팁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게 뭐죠? 혹시 국장님은 기업 가치에 비해 이미 많이 오른 주식이 더 수익이 잘 날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기업 가치에 비해 그닥 오르지 않은 주식이 더 수익이 잘 날 것 같으신가요? 후자요. 네, 맞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피하라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단기간에 급등한 주식을 피하라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영역은 거의 완전히 기술적 분석과 운의 영역이기에 정말 실력이 좋은 투자자라면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저희의 시드머니는 한정자원입니다. 굳이 이런 영역에서는 매매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따라서 현재의 기업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눈여겨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기업 분석 관련 책으로는 기업 분석 처음 공부라는 책을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다들 적으셨죠? 평소 주식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방금 시우님이 추천한 기업 분석 처음 공부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시우님 본인만의 주식하는 팁이 있으실까요? 네, 주식하는 팁이랑 개개인마다 이제 주식 매매 스타일은 다르지만, 저는 국내 주식의 경우 일주에서 한 달 정도 가져가는 수익 매매와 일주일 내로만 가져가는 단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장기 투자는 국내 주식에서 크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국내 주식의 대다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으로 인하여 회사의 가치보다 평가 절하되어 있는 경우가 다분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미국 주식의 경우에는 장기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또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현재 국내 증시는 금융투자소득세 이슈, 미국 대선 이슈, 그리고 엠폭스와 같은 신규 팬데믹의 리스크로 인하여 많이 휘청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현재는 보수적으로 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언제까지 보수적으로 임해야 하는 걸까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날 뉴욕 증시가 일제히 급등하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그렇지만 9월은 역사적으로 증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경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내가 벌어낸 것을 지키고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10월부터는 어느 정도 증시 안정 및 주가 상승이 초입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시우님은 주식으로 얼마까지 벌어보셨나요? 대략적으로라도 좋으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정확한 액수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한 종목에서 몇백만 원 단위를 번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캘핑 매매라고 해서 단기 시세 차익을 챙기는 초단기 매매 형태가 있는데요. 제가 스캘핑 매매를 지금은 잘하지 않지만 한창 많이 할 때는 한 달에 세금으로만 300만 원 가까이를 낸 적이 있습니다. 세금으로 300만 원이요? 앞으로 스승님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매매일지 같은 것도 쓰시나요? 네, 주식을 하는 데 있어 저는 이제 매매일지 작성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사실 주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왜 쓰는가 같은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너무 번거로운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주식 초보일 때는, 물론 지금도 주식 초보이지만 더 초보일 때는 매매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주식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5년 차 정도인데 지금에 와서는 매매일지 작성이 정말 좋은 주식 공부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매일지를 작성하면 좋은 점이 뭔가요? 아무래도 이제 매매일지를 작성하면 그 과정에서 주식 차트를 복기하고 내가 왜 이 주식을 사게 됐는지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봄으로써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보고, 그리고 실수한 부분은 반성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되게 많은 투자자들은 주식으로 인해 손실을 봤을 때 마음속으로 괜히 샀다, 이런 차트에서는 매매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하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매매를 많이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 하루만 지나더라도 이것을 까먹을 수 있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완전 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슬픈 사연입니다. 네. 따라서 매매일지 작성은 완전 강추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추하신 매매일지는 어떤 식으로 작성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매매일지 작성 형태는 개인의 투자 스타일별로 천차만별로 나뉘지만 그중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작성하는 부분은 당시에 이 종목에 왜 투자했는가, 그리고 내가 매도한 당일 얼마나 더 상승했는가, 즉 맥시멈으로 얼마의 수익을 더 챙길 수 있었는가, 그리고 내가 해당 종목을 매매할 때 어떠한 실수를 범했는가입니다. 이처럼 제가 매매일지에 작성하는 내용들은 어찌 보면 나 자신을 채찍질하게 하고 반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리 주식 투자를 잘하는 투자자일지라도 심법, 다시 말해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익절은 크게 하고 손절은 작게 해야 하는데 심법이 부족하면 익절은 작게 하고 손절은 크게 하여 결국 투자 손실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언제나 자신의 투자를 경계하고 오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기본 베이스가 되어야 한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역시 인생을 살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쯤에서 시우님의 신청곡 하나 듣고 오늘 방송 마무리할까 합니다. 투어스의 헤이 헤이. 떨리는 지면 위 우리는 서 있어. 서로의 빈칸을 열어둔 채로 다른 시간 다른 곳에서 우린 모여들었고 아무도 모르는 내일로 어느새 속도를 내뛰고 있어. 좋아하는 것을 위해 포기를 밟고 running. 똑같은 온도의 passion. We don't know how to stop, yeah. 늘 혼자였던 내가 함께라는 날 좋아. 내 옆에 네가 있어. 우리 함께 달려. 내 맘을 잊고 모아 pace. 난 나와 함께 달릴 때 어떤 기분인지 너를 대기해줄래. 너와 내 손이 맞닿을 때 난 수만 가지 감정 중 너를 만나 정말 다행이라고 얘기해줄게. 우리의 다른 이런 vision 태양보다 빛나라 future. 혼자서는 의미 없어. 돌아보면 내가 있어.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반드시 이뤄낼 꿈.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 꿈을 크게
갈지 모를 때 서로가 다친 밤이 돼 숨이 더 끝까지 차도 We don't know how to stop yeah 늘 혼자였던 내가 함께라는 말이 좋아 내 옆에 네가 있어 우리 함께 달려 내 맘을 잊고 모아 넌 나와 함께 달릴 때 어떤 기분이지 날 얘기해줄래 너와 내 손이 맞닿을 때그 수만 가지 감정 중에 너를 만나 정말 다행이라고 얘기해줄게 하나 꿈이 현실로 너와 나는 하나로 믿어 난 의심 안해 다정해진 것 같아 조금 느려도 너와 함께 가지 끝은 몰라도 난 두렵지 않지 두꺼운 날에 닿을 때까지 I'll never let you down 저 끝까지 달려 복잡한 고민들은 패스해 지칠 듯 내게 기대도 돼 하늘 비는 우리 이곳에 빠진 게 해줄래 오빠는 숨이 맞닿을 때 하나가 되는 다른 세계 우리란 건 정말 우연한 운명이라 믿어 너를 만나 정말 다행이라고 얘기해줄게 네, 투어스의 헤이 헤이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를 선곡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가끔씩 주위에서 나만 뒤처져 있는 것 같아 혼란을 겪는 하구 여러분들께 이 노래의 가사처럼 복잡한 고민들은 패스하고 지칠 땐 동료에게 기대며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서 선곡했습니다. 네, 학우분들이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받으셨길 바라며 저희는 이쯤에서 인사드릴까 합니다.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시며 그동안의 피로를 풀고 가족과의 따뜻한 대화 속에서 에너지를 충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소망하셨던 일들 모두 이뤄지길 바라며 마음속에 품고 있던 작은 소망들까지 달빛 아래에서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안녕! 지금까지 기술의 제작부와 영상부, 제작 진행의 정소연이었습니다.